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멘토 몸마음TV 수목입니다. 요즘 소금물과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짜잔! 네, 소금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치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나트륨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만성피로라던가 변비라던가 예민증이라던가 호르몬 관련 질환이라던가 불면증이라던가 모든 소금과 관련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이 치매에 대해서도 소금물로 좋아질 수 있는 그 사례와 논리와 과학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어서 나는 치매랑 관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고, 요즘 젊은 분들도 좀 깜빡깜빡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챙겨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책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에 나눠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매 증상 80%가 치유되는 물의 효과, 이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된 정보를 입수했을 때 놀라움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0년이 넘었고, 치료제 개발에 제약회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로 치유 개선되었는지에 관한 놀라움과 왜 이처럼 유용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구심과 허탈감이 아직까지도 교차합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백 맨겔리지 박사입니다. 그는 우울증, 불면증, 치매, 파킨슨병, 루게리병, 간질, 공황장애, 조현병, 뇌졸중 같은 각종 뇌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벳 맨겔리지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지 다카히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는 정도의 물과 운동만으로도 치유되는데,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안전제, 수면제, 항우울증약, 항불안약, 항간질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병 기초와 고령자 자립지원 이론과 실천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잘 고쳐지지 않고 웬만하면은 그냥 물하고 소금하고 운동을 적용했을 때 치유가 오히려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사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셔서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책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례로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책도 제가 샀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약에 의존하지 말아라. 약은 그냥 잠깐 증상을 없애줘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 뿐이지 오랫동안 먹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 뇌의 필수 에너지원.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5분, 물 없이는 며칠밖에 생존할 수 없다. 물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로는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1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보다 산소나 물이 훨씬 중요한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치매의 약 76%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뇌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탱글탱글한 포도알이 수분 증말로 쪼그라들어서 건포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분이 증발해 볼품없는 건포도를 물에 담가두면 다시 팽창하며 탱글탱글해집니다.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돼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천연 소금은 몸에 필요한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소금과 함께 섭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이 가장 먼저 공급되는 것은 뇌입니다. 뇌는 전신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을 1순위로 공급받습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뇌는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뇌에는 물을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급하는 물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뇌를 감싸고 머리에서 허리까지 내려간 척수를 따라 순환하는 뇌척수액입니다. 약 1%의 염분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뇌에 수분을 공급하는 뇌척수액은 염분 농도가 1%예요. 제가 우리 몸의 체수분의 염분 농도는 0.9%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뇌에 공급하는 뇌척수의 염도는 1%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 뇌에는. 피곤할 때 약간의 소금을 탄 생수를 2~3잔 정도 마시면 2시간 정도는 기운이 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어지럽고 이런 거는 다 탈수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탄 물을 한두 잔 정도만 마셔도, 여기 2~3잔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2~3잔만 마셔도 금방 어지러운 게 없어지고 그 멀미 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좀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는 물이 체내의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전기를 일으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피곤할 때 직접 체험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댓글에도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직접 자기가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인체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두 종류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로 탄수화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과 또 하나는 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입니다. 이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화력발전, 음식을 통한 화력발전과 물을 통한 수력발전.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탄수화물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1세기 홀리스틱 영양학에서는 물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포도당 못지않게 뇌와 신경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여깁니다. 특히 인체의 모든 신경자극 전달은 정확한 전기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뇌신경세포의 전기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세포 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세포막에는 칼륨을 세포 내부로 밀어넣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펌프가 있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또 밖으로 영양은 공급받고 독소는 내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물론 이 펌프를 통해서 물도 왔다 갔다 조절이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장착돼 이 펌프가 작동할 때 뇌에 필요한 전기가 생산되며 물이 풍부해야 전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저수지의 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포막 수력 발전 시스템은 최근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호도 전기 신호지만 특히 뇌신경 전달 물질들은 모두 전기 신호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뇌에 필요한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신선한 양질의 물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가발전소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뇌세포를 비롯해 모든 세포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체에는 세포막의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배터리가 세 종류 존재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세포막에 생성된 에너지도 활용하고 남으면 일부는 칼슘과 결합해 뼛속과 세포 내부의 소포체에 저장이 됩니다. 이는 물이 부족해 전기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저장해두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먹으면 칼슘이 배출된다, 칼슘 흡수가 안 된다라는 루머가 또 돌고 있더라고요. 100% 루머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세포막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남으면 일부는 칼슘과 결합해서 뼛속과 세포 내부의 소포체에 저장되는데, 이런 과정도 소금물이 내 몸에 충분해야지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소금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소금물의 역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만약 인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배터리에 전기를 끌어내 활용해야 하므로 뼛속의 칼슘은 에너지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옆구리처럼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므로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 마시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천연 소금과 함께 섭취하시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 됩니다. 몸에 좋은 물은 많이 마실수록 뇌 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노년기를 건강한 정신으로 품위 있게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천연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치매, 뇌 건강에도 소금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치매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혹은 젊은 사람들인데도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런데도 이제 소금물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책 너무 좋아서 소개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한 삶 응원합니다. 안녕.